안녕하십니까, 김성철입니다. 지난 시간은 좀 길게 했습니다. 저 이번 시간은 길지 않고 그러면서 인과관계가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102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규범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경우들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자, 교차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교차로가 있었어요. 이제 그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 자, 이제 그 시속 80으로 제한이 되는 도로, 그러니까 시속 80으로 제한이 되는 도로도 이게 뭐 교차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큰 길, 이거 이쪽은 큰 길, 이쪽은 작은 길. 여기 이제 그 자동차가 이제 달리고 있었는데, 아 이게 이제 대략 잘 안 지키죠. 속도를, 제한 속도를. 그래서 이제 100으로 달리고 있었다. 80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100으로 달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오던 차가 이게 중앙선이 끊어져 있지 않아서 이거 이제 그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 상대방 쪽에서 달려오는 차의 속도를 제대로 그 인지를 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해서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자동차, 빨간 자동차가 이제 뭘 잘못했냐? 속도 위반을 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속도 위반 때문에 이게 참 앞뒤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게 차종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차가 이제 연락에 달리다가 이제 100km 달리다가 어, 이 상대편에서 오던 차가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거를 보고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 어쩔 수가 없었다, 박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잘못한 게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과실로 인해서 이제 상해 결과가 이제 발생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20km 위반이죠. 시속 20km를 초과해서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규정 속도대로 준수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적법한 대체행위죠. 요거죠. 이제 그 규정 속도 달리는 거. 이게 적법한 대체 행위를 했으면은, 규정 속도대로 달렸으면은 이게 결과가 회피되었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제한 속도 그러니까 80으로 달렸을 때 정지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죠. 정지 거리가 이제 한 뭐 대략 50m 정도 된다 이게요. 시속 80km로 달렸을 때 이제 뭐 노면 상태, 뭐
그 차의 무게 뭐 이런 거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대략 이제 50m 정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 이미 50m 이내로 들어왔다 이게요. 한 35m 정도 남은 상태에서 발견을 하고 급정차를 했지만 제때 정차를 할 수 없어서 박아버렸다. 자, 그러니까 적법한 대체 행위를 통해서도 결과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런데 말이지요. 만약에 시속 80km로 달려왔다면은 요 지점에 도달을 한 게 0.3초 뒤이었을 것이다 한 겁니다. 그 사고 지점에 도달하는 게 0.3초 뒤가 된다. 그러면 0.3초면은 불법 좌회전하는 차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샥 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 회피가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예. 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럴듯한데 그럴듯한데,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적법한 대체 행위를 통해서 결과 회피가 가능했느냐를 판단을 할 때 그때 지금 그 제3자가 불법을 행하는 가능성은 일단 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경우에서 뭘 빼야 되느냐? 그러니까 뭘 빼야 되느냐는 건데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제한 속도 규정 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제한 속도 규정을 만든 취지,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가 어디까지냐? 왜 만들었느냐? 이 취지가 뭐냐 하면은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뭐가 커지죠? 관성이 커져요, 관성. 그래서 관성이 커지기 때문에 빨리 달릴수록 정지거리가 길어져요. 달리던 관성이 더 세게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대충은 알죠. 그래서 속도 빠를수록 관성이 커져서 정지거리가 길어진다. 또 관성이 세지니까 방향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냥 가던 쪽으로 계속 가려는 힘 때문에 방향 전환이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열라 달리다가 그 9분길에서 회전을 하려면은 속도를 좀 늦춰야지. 속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회전하려면은 길이 삐딱해야 되죠. 길이.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삐딱해져 가지고 이제 그 길을 이제 힘을 받아주면서 돌아야 되지. 이제 그냥 수평인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가 차가 이렇게 돼가지고 삥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그 키 큰 차는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죠, 가끔. 자, 그런 게 이제 그 제한 속도 규정의 원래 취지다. 그러니까 그 원래 속도를 제한한 이유는 이제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거는 정지거리가 길어지고 방향 전환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지거리 관련은 1번이죠. 1번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은 이 규범이 보호하고자 하는 원래 취지,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게 하필이면 왜 저자가 저 인간이
불법 좌회전 할 때 왜 거기에 와 있었느냐를 탓하는 건데 규범적으로 그거는 탓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 제한 속도 규정이 하필이면 사고 날 지점에 그때 와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지 거리가 적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 벗어나기 때문에 2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1번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뭐 그다음에 이제 규범의 보호 영역이라니까 오늘은 오늘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보다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규범의 보호 영역 얘기인데 이제 간접적 위험약이랑 직접적 위험약이랑 이제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간접적 위험약이는 위험을 뭐 조성하기는 했는데 이게 그 피해자의 유책한 자기 위태화 때문에 결과가 발생한 거다. 자, 유책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책임이 있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03페이지 그 맨 위에 1번 판례 자가용. 자, 74년 사건입니다. 74년이면은 이제 어떤 세상이었냐면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별로 없던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이제 승용차가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생활 환경 조사를 안 했던 것 같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그 생활 환경 조사를 했는데 한 반에 자기 집 자가용 승용차 있는 집이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가 이제 그 굉장히 대수가 적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 승용차를 스스로 몰고 다니지 않고 대부분 기사를 두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가용 기사들, 그러니까 자가용이 있다 하면 이제 기사가 있는 그런 부잣집인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때는 전화기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전화기가 없는데도 없는 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에 이제 그 이장 집에 딱 한 대, 뭐 그런 식이고 이제 전화가 이제 그 그냥 유선으로 연결해서만 그리고 이제 뭐 광섬유 그런 것도 없던 시절이니까 이제 유선으로 깔아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신청을 해도 한참 걸려서 나오고 뭐 이제 그러던 시절인데 이제 자가용 기사가 이제 그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운전을 못할 상황이어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 도저히 몸이 안 좋아 상태 안 좋아서 운전을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사장이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자 이게 그러니까 그 운전하는 걸 이렇게 계속 보면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걸 계속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져요. 그래서 오? 자 우리 비행기 우리가 이제 그 운전하는 걸 못 봐서 그렇지 운전하는 거 보면은 비행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자가용 기사가 이제 아픈 상태에서 운전을 그 주인장이 이제 운전을 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서 다쳤다. 자 그러면은 이거가 이제 그 이 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 주인장이 잘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 유책한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는데 그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그 피해자 본인이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책한 자기 위태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이제 합법직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의 연결이 인정이 되지만 객관적 귀속을 시키기는 좀 곤란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판례는 이제 그 여자 중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청소를 시키면서 절대
밖으로 나가서 유리창 닦지 마라. 이제 그 유리창을 닦는데 안에서만 닦으면은 이게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밖에 이제 먼지도 많이 묻고 있으니까 밖에 닦아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닦다 보면 손이 이제 짧아가지고 이제 다 닦지 못한 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에이씨 그러고서 밖에 나가서 닦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 참 그러면은 이 담임선생이 이제 관리 책임, 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니까 과실치사 책임을 져야 되냐? 업무상 과실치사네. 업무상 과실치사 이게 이제 인과관계 측면에서 분명히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는데 그 위험에 빠뜨린 것이 유책하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은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자기 위태화를 하기는 했는데 그 책임을 피해자한테 물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속셈 학원 원장 사건 또 나오는데 한번 설명했었죠. 그리고 또 결과적 가중범 가서 또 설명을 할 건데 강간을 시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창문 밖으로 6층인가 그랬어요. 6층인가 7층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창문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옆에 방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다가 미끄러져 떨어져 죽었다. 이거는 피해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놈, 강간을 시도한 그놈이 나쁜 놈이니까 그놈은 그냥 처벌을 하는데 강간 미수였죠. 강간 미수인데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강간 치사가 되는 거, 더 세게 처벌을 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인과관계 인정이 된다. 객관적 기속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번 판례. 야, 이것도 이제 그 데이트 폭력이 왜 그렇게 계속 벌어지는지 요새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만 만나자. 그러니까 그만 만나자 그럴 수 있는데 그만 만나자 그러니까 때렸다 이게요. 아씨, 때리니까 도망갔는데 이제 길을 건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 또 쫓아 또 때려. 그 또 길 건너 도망갔어요. 그때 또 쫓아서 또 때려. 그래서 세 번째 길을 건너다가 차에 쳐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길을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길을 건너는 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긴 한데 그렇게 위험에 본인 스스로를 빠뜨리는데 그 피해자를 탓할 수 있어요? 없죠. 이거는 때린 놈, 이놈이 자식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놈이 그 때릴 때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때린 거는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이제 상해치사가 되느냐 된다 이거죠. 객관적 기록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직접적 위험야기, 이제 그 간접적 위험야기는 피해자의 자기 위태화가 이제 게재된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유책한 자기 위태화인지 무책한 자기 위태화인지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지고 유책한 자기 위태화인 경우에만 객관적 기속을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책한 자기 위태화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판례를 예를 집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책한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자 이게 이제 뭔 말이냐? 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시랜드라는 청소년 수련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소년 수련원이 그 컨테이너 박스로 숙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쌓아가지고 이 얼마나 부실합니까? 이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뭐 그러니까 그냥 한 층으로 쭉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여기다 이제 그 뭐 계단 설치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다 그 사람들 막 그 청소년들을 때려 넣고 이걸 운영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유치원생들도 왔었어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여름 방학 때죠. 이제 그 유치원생들이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도록 하고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제 밖에서 밖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100%다 여성인 것 같기는 한데 남성 유치원 교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치원 쌤들이 뭐 여자라고 술 마시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응?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쌤들이 이제 밖에서 그 애들은 재워놓고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밖에서 이제 술을 마시다기. 술을 마셨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원래는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저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했어요. 숙소를. 이게 이제 숙소였는데 먼저 숙소를 설치를 해놓고는 나중에 그 건축 허가를 그러니까 나중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계도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공을 하겠다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설계도를 제출했는데 철근 콘크리트 조로 숙소를 만든다라고 거짓말로 이제 그 허위 서류를 제출한 거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시공 감리 이제 그 집을 지으면 이제 시공을 하고 또 감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감독 관청의 그 허가도 뇌물로 시공 감리 그 감리사도 뇌물로 다 뇌물로 해결하고 이 이제 위험한 상태에서 그 뭐가 위험하냐면은 여기 이제 그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에어컨을 돌려야 되죠. 그 에어컨을 박스 컨테이너 박스마다 다 설치를 해놓고 돌리는데 이게 이제 그 누전 그러니까 저 누전 차단기 그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과부하 걸리면은 이제 끊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차단기를 설치를 하면은 계속 끊어지죠. 그러니까 끊어지 않게 이 그 맞지 않는 걸 규격에 맞지 않는 차단기를 또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차단이 돼야 되는데 전기가 차단이 돼야 되는데 차단이 되지 않고 마구 돌아가다가 이게 과열돼 가지고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 시랜드 운영자 이자가 이놈이 이놈이 이제 위험을 조성을 했어요. 위험을 조성해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잘못만이 아니라 유치원생들이 사망을 했는데 이 유치원들 사망한 과정에서 이 그 유치원생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 유치원 원생들이 죽은 이유가 유독가스 때문에 질식해서 죽은 건데 문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원아들끼리 이렇게 자다가 뭐 이게 그 유독가스가 새어 들어오는데 뭐 하면서 그 막 헤매다가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사들이 같이 있었으면은 이거는 방지할 수 있는 경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과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과실이 개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유책한 제3자의 행위가 개입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운영자가 조성한 그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제3자 유책한 제3자의 행위가 개입이 됐을 때 이자가 책임이 있느냐 없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의 이놈이 이제 고의로 죽인 건 아니죠. 과실인데 이놈의 과실 이놈이 저지른 과실하고 유치원생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가 인정이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인과의 진행이 합법직성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죠. 그러나 객관적 귀속을 시킬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104페이지에 이제 그 견해가 나누어져 있는 듯 보이긴 하는데, 자, 판례는 어느 쪽이냐? 이게 이제 그 결과 회피 의무를 전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유치원 선생님들의 과실이 있긴 있는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결과냐를 판단을 할 때 결과 회피 의무가 전적으로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전가가 되느냐?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그 결과 회피 의무가 전적으로 제3자한테 타인한테 전가되는 경우는 이제 아까 예로 들었던 개인 택시 면허 같은 그 공무원의 실질 심사권이 있는 경우에, 또는 이제 금융기관이 신용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의무가 확실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결과 회피 의무가 전적으로 제3자한테 전가가 되지만 이런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전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귀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좀 복잡하긴 한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례를 풀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사례를 참 지금 이제 뭐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이걸 또 사례를 또 풀어야 되는지 뭐 좀 난감합니다만, 그 잠깐 보자면은 이제 인과관계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 앞만 들여다봐도 객관적 귀속을 배제할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은 본인이 자, 이 미필적 고의가 또 나와가지고 고의가, 자, 미필적 고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사례는 구성 요건 단계 이렇게 하고 위법성 책임을 조금 들여다볼 여지가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생략을 하고, 뭐 들여다볼 여지가 조금 있긴 한데,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고 책임 조각 사유도 없으므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좀 길어졌는데요. 자, 그 미필적 고의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주관적 구성 요건 얘기를 할 때 그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